안녕하세요. 현재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9년째 임하고 있고, 얘들아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는 이 책대로만 작성하면 100% 합격한다. 와!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자기소개서 문항 답변 예제를 담은 책, 자소서 작성법 책,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소서가 폭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자소서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죠? 저는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또는 이대 밑으로는 창피해서 안 갈 거예요. 또는 피가 말라요. 등등. 입시생들은 입시 기간에는 마치 죽음에 쫓기는 사람처럼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힘든 나머지 이 괴로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줄 사람, 또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돼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과정을 온전히 견뎌내야만 됩니다. 혼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괴로움을 회피해보고자 가장 쉬운 길, 지름길을 찾죠.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 책을 사놓고 예제만 쏙쏙 참고해서 대충 비슷하게 따라하는 행동도 이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폭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자소서가 폭망하는 과정 1번 문항 분석 건너뛰기. 자소서가 폭망하는 과정 그 첫 번째는 바로 문항 분석을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소서 문항은 평가자가 나에게 특정 답변을 듣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이때 문항이 요구하는 바와 평가자가 듣고 싶어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 분석을 건너뛴다는 것은 문항이 의도한 답변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는 거죠. 문항 분석을 건너뛰게 되면 학생들은 활동의 경중으로 자기가 쓸 소재를 뽑게 됩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이걸 이야기하면은 나를 뽑아주겠지. 여기에 내가 그동안 많은 노력, 시간, 돈을 기울였으니까 이것은 좋은 활동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 대학 캠프는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진행한 거니 이거를 써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소재를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소재를 뽑고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바보 아니야? 보고서를 너만 썼어요? 활동을 너만 열심히 했어요? 모두가 보고서를 쓰고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죠? 이거예요. 두 번째, 문항 분석을 건너뛰면요. 문항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문제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소서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항 분석을 하지 않는다? 문항을 분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소서는 10중 8구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항이 친절하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답변의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방향만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된 답변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 분석을 건너뛰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자소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학생부처럼 활동을 나열하거나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1000자 이상을 작성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구구절절 쓰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결코 학생을 뛰어나게 보이게 하지 않는 데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은 바닥을 보이게 되죠. 특히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경험이 없는, 그런 경험이 부족한 입시생들이 글을 길게 쓴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정보를 길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러면 100% 떨어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쓴 건 버리겠다고 결정은 했으나 소재가 다 고만고만해 보이기 시작하죠. 또 이래서는 붙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허풍을 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도 굉장한 일처럼 만들고 자소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꾸며내기 시작하죠. 아, 이제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패닉입니다. 패닉. 학생들은 스스로 압니다. 자신의 자소서가 엉터리라는 걸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죠. 여기서 학생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소서 평가를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친구는 자소서의 문제가 뭔지 알까요? 아니, 친구도 입시가 처음인데 제대로 된 분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지적을 들으면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는 게 대학생 사촌에게 물어봅니다. 사촌 형과 사촌 누나가 이것저것 문제점을 지적하죠. 그쵸? 그래도 대학생이 지적하니까 내 친구보다 나으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래도 이를 수용하자니 너무 많이 고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자 학교 선생님, 학원 원장님, 학원 선생님,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이모 모든 사람들에게 자소서 분석을 요청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들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들 다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 다들 지적한 거를 모으니까 이걸 다 합쳐놨더니 작성한 모든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여기서부터 패닉이 시작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라는 불안과 모르겠다. 그냥 쓰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확신이 5분마다 바뀌면서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내죠. 자, 내가 어떻게든 이 불안과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으나 그러나 근본과 핵심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을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거든. 그게 핵심이 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다시 자소서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문항 분석을 하지 않고 전략과 기준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소재를 선택해도 그 어떤 내용을 적어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비판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들은 외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외치죠. 그래서 입시 컨설턴트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답을 만들어 놔도 이미 나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답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죠. 여기서부터 자소서, 입시는 그냥 끝난 겁니다. 만약에 패닉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알아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자, 자소서가 폭망하는 이유. 기준과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전달하겠다라는 기준, 즉 전략이 없어서 폭망을 합니다. 기준은 근거에서 나옵니다. 근거는 지식이죠. 지식이 없으면 근거와 기준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공부를 하세요. 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지식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내가 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학교를 높이려는 욕심을 줄여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대학에 가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소서가 폭망하는 이유 두 번째, 자소서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자소서는 폭망합니다. 자소서는 잘 쓰는 것이 목적인데 학생들은 입시 준비 자체가 워낙에 괴롭다 보니까 자소서를 빨리 완성시키고자 하죠. 그러면 마음만 급해지고 정작 중요한 핵심들은 놓치게 됩니다. 완성된 자소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때 자소서는 폭망합니다. 누군가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하는 거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쉽게 가려는 선택이 자소서를 망칩니다. 입시 준비는 결코 만만치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노력과 관심을 이어와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때에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잘 만들어지지도 이렇다 할 전략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수록 문항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뛰어넘는 학교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쉽게 가려는 생각은요, 가볍고 피상적인 자소서를 작성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혼자서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첨삭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첨삭은 어떻게든 받아야 돼. 자소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가 사람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써놓더라도 반드시 첨삭을 받아가지고 글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컨설턴트나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 기준, 근거, 전략 없이 자소서를 만들게 되면 지적이 들어왔을 때 지적 중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 등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첨삭해줄 사람 중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준비된 학생에겐 준비된 헬퍼가 붙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헬퍼를 만나기 위해서는 학생이 교사와 컨설턴트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전략으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자소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를 공격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기준은 근거와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근거와 지식을 가지고 혼자서 적정 수준의 자소서를 1차로 완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좋은 헬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어려워요 해서 끝내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입시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가다를 안 뛰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노가다를 뛰게 만들 거예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지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민해서 찾아.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과정 중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9년 동안 선생님이 반복하면서 느낀 거예요. 입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입시에서 교육을 하기란 되게 어려워요. 입시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시를 교육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컨설턴트가 이 시기에 얼마나 좋은 전략으로 얼마나 좋은 지식, 많은 지식을 건네주느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굉장히 빠른 습득 능력을 학생들은 가지게 됩니다. 성장을 빠르게 하게 되죠.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식을 습득하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한 달에 2번씩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줄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보가 단순한 문자적 정보는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만 찾으면 나와요. 실제적인 것,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 선생님이 제공해 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서 꼭 입시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말을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